아직은 뭐 엄청난 쓰나미가 안 왔잖아요. 완전 이제 하락이 막 극심해지잖아요. 그러면 진짜 금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대표님 아까 경매 시장 이제 데이터 보여주셨는데 네. 2024년부터 26년까지 경매로 엄청난 기회가 온다고 네. 금매보다 경매가 낫다 네.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네. 자, 경매 시장에서 기회를 잡으려면은 언제 기회를 잡을 수가 있을까요? 경매 물건이 많아질 때, 작아질 때. 많아질 때가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경매 물건이 많아질 때 아마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보시면 자, 이게 이제 대한민국 전체 경매 건수 추이예요. 자, 경매 물건이 이렇게 많아질 때 기회, 줄어들면 기회 없고 이렇게 다시 또 많아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보면은 2023년 11월 달이 14,500건인데 전고점이 13년 10월 16,000건이에요. 거의 다 와가네요. 네, 그러니까 전국으로 봤을 때는 13년보다는 아직은 괜찮은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걸 서울만 보면은 그러니까 시장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서울이 어때요? 막상 경매 물건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다. 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경매로 돈 번 사람들이 언제 많았냐? 이럴 때 많았습니다. 경매 건수가 많아질 때. 경매 건수가. 네. 지금 어때요? 많아지고 있죠. 자, 이럴 때는 경매하면 돼요? 안 돼요? 경매 물건이 없어. 이럴 때는 경매 해봐야 안 돼요. 또 낙찰률도 비싸지 않을까요? 낙찰률도 자 매각률을 볼게요. 매각률. 자, 이게 이제 매각률인데 매각률도 이때 높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경쟁이 심해. 물건 자체도 없는데 경매 시장에 갔더니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자, 이런 데서는 우리가 좋은 투자를 할 수가 있을까요? 또 싸게 하면 내가 낙찰이 안 될 거고. 맞아요. 그죠. 시장가만큼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매는 언제가 좋으냐? 바로 이럴 때예요. 경매 건수는 느는데 낙찰률은 낮을 때. 자,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물 시장에 지금 경매로 살 만한 물건은 넘쳐나는데 경쟁자가 없는 거야. 네. 근데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 계속 지속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물 들어올 때 노를 져야 되는데 지금 경매 시장이 지금 막 물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2차 하락이 좀 더 본격화되면 네. 경매 물건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아, 더 많아지겠네요. 더 많아지죠. 그리고 시장은 사람들은 더 관심이 없을 거예요. 네. 그럼 대표님 경매 정말 내년에 24년에 20에서 40% 대폭락 오면 네. 경매로 사게 되면 그럼 그 시장의 그 떨어진 금매보다 더 싸게 사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자, 지금도 네. 지금 시장에서 10에서 15% 싸게 살 수 있습니다. 경매로 사게 되면. 네, 제일 낮은 이런 가격보다? 네, 가격보다. 오. 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아직은 뭐 엄청난 쓰나미가 안 왔잖아요. 네. 근데 완전 이제 하락이 막 극심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금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때는. 아, 그럼 지금 금매는 진짜 금매가 아니다. 지금은 금매 아니잖아요. 이제 하락 시작이잖아. 하락이 완전 난리 나고 막 언론에서 지금 막 부동산 시장 난리 났습니다. 대폭락 막 올해 1월 같을 때. 네, 온갖 비관적인 기사들이 넘쳐날 때 네. 그럴 때 못 견디고 금매로 내놓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가 오면은 금매로 잡는 것도 좋고 네. 아니면 경매 물건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네. 경매로 또 해서 경매가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경매가 그러니까 투자가 많잖아요. 뭐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뭐 그다음 투자 방법도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네. 이 모든 투자와 경매 투자가 구분되는 가장 확실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뭘 것 같아요? 글쎄요, 경매 뭐 썩에 살 자, 수 있다는 아닐 것 같고. 자, 대부분은 우리가 가격을 정할 때 네. 나 혼자서 정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주식 시장에서 내가 어떤 주식을 내가 삼성전자를 내가 네. 5만 원에 사고 싶어요. 네. 5만 원에 사고 싶어요. 내가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파는 사람이 뭐 그렇게 팔아야지. 그렇죠. 시장가. 부동산도 어때요? 파는 나는 사람- 이걸 6억에 사고 싶어. 6억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6억에 사야지만 이게 돈이 되는 거를 내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왜? 지금 현재 시세가 얼마고 뭐 취등록세 뭐 이런 비용 다 감안했을 때 아, 최소한 내가 얼마에 사는 게 돈이 되겠다라는 걸 내가 확신하는 그쵸.
이게 유일한 게 경매입니다. 왠지 아세요? 경매 입찰가를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죠. 내가 정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를 분석을 미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미리 할 수 있죠. 그리고 가격을 내가 정해. 근데 물건이 없을 때는 낙찰이 안 되겠지만 물건이 너무 많아. 그럼 내가 입찰만 자주 하면 어때요? 뭐 하나 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높아지죠. 네. 자, 더군다나 제가 경매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자, 기존의 이제 경매는, 네. 자, 우리가 감정가가 있고, 감정가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여드릴게요. 네. 진행 중이거나 연기 중인 것만 지금 아파트만 좀 볼게요. 아파트만도 지금 이렇게 많아요. 지금 강남에도. 네. 네. 엄청나죠? 유찰 뭐 2회 막 이런 것도 있네. 네. 그러니까.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도 지금 나와 있죠? 네. 네, 26%, 26억 8천. 자, 근데 얘가 감정가가 얼마예요? 오, 42억이나. 네, 감정가가 42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찰 최저가가 26억 8,800까지 떨어졌고요. 자, 그런데 자, 얘를 지금 보면 바로 나오죠. 실거래가가 지금 얼마예요? 43억 9천. 네, 43억 9천. 최저 호가가 얼마예요? 35억. 네. 바로 확인이 돼요, 안 돼요? 바로 이거 지금 리치고에서 그냥 바로 지금 최저 호가라는 게 현장에 부동산에 네. 내놓은 그 호가. 그렇죠. 근데 기존의 경매 사이트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다 분리가 돼 있던 거 이걸 같아요. 보고 네. 네이버나 뭐 또 봐야지. 어디 가서 확인해야죠. 맞아요. 자, 여기 리치고 가면 시세 여기 가면 어때요? 어... 이 아크로 리버파크 이 아파트 지금 바로 나와요, 안 나와요? 실거래가도 막 나오네요. 바로 지금. 나오죠, 지금. 네. 네. 36억. 네. 자, 얼마 전에 올해 초에 네. 이제 제일 좀 쌌을 때가 얼마였어요? 32억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32억까지. 자, 그러면 이걸 딱 보면은 내가 입찰가를 얼마로 산정해야 될지가 대충 견적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견적이 나오죠. 이게 이제 전용이 26평이니까 네. 84 타입이 얘가. 그러니까 30평대예요. 네. 네, 네. 자, 그러면 어때요? 얘는 최대 입찰가 26억이니까 이제 써볼만 해요, 안 해요? 이 정도면 물론 여기에 이제 권리 분석이나 이런 거는 일단 차치하고 네네. 이런 의사결정은 바로 돼요, 안 돼요? 이 정도면 32억이 최저가였으면 뭐 조금 더 떨어지는 바로 것 되죠. 가도. 자, 네. 보세요. 이게 근데 아파트만 되는 게 아니에요. 아, 자, 보세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매 사이트의 이런 단점들을 네. 전부 다 보완을 해놨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오피스텔 볼게요. 오피스텔. 자, 여기도 보면은 자, 그리고 세대수가 너무 작은 거는 저는 사실 경매 관심이 없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 오피스텔이니까 한 100세대 이상짜리 그래도 최소한 네. 100세대 이상짜리 오피스텔만 보여줘 라고 주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데이터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이거를 보면은 이제 강남역에 바로 8평짜리 2억 5천에 지금 감정가 2억 5천 300 아직 한 번도 신건이에요 보니까. 자, 그럼 얘가 얼마냐? 이거 가격 확인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구토교통부 실거래가 들어가서 너무 불편하게 됩니다. 오피스텔 가격 확인할 수 있는 데 있어요? 그죠. 국토부가 해야죠. 네, 리치고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세를 누르면 자, 어때요? 현재 실거래가 얼마요? 2억 4,800 매매가가. 네. 그리고 현재 호가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한 건 2억 6천에 지금 매매가 나와 있고요. 자, 특히나 이런 거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 전세가가 중요합니다. 전세 실제 사용 가치가 얼마인지. 네. 자, 그리고 얘가 최고 한 2억 6천 좀 보니까 2억 2천에도 거래가 됐어요. 그렇죠? 네. 22년도에는. 네. 그리고 최근에는 한 2억 5천 정도의 매매가 거래가 됐고 전세가 얼마 됐는지 볼게요. 자, 전세가 보니까 가장 최근 실거래가가 2억 2천이에요. 2억 1천, 2억 4천. 보니까 23년이랑 4년에는 거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여기는 굉장히 수요가 많다. 거래가 없잖아요. 지금 100세대가 넘는데. 그렇죠. 안 나가네요, 사람. 네, 안 나가는 거죠. 자, 호가 분석을 좀 해보면 전세가 지금 2억 2천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쵸? 그럼 우리는 확인했어요. 네. 그러면 전세가가 못해도 한 2억 2천 정도에는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아니면 2억 3천이나 2억 4천? 또 할 수 있겠다. 잘 받으면. 네. 자, 그러면 다시 경매 정보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은 얘가 2억 5천 3백을 지금 하면 돼요? 안 돼요? 또 조금 비싼 거예요. 아유, 안 되죠. 한번 유찰돼야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라면은 한 2억 한 2천 정도 한번 노려보지 않을까. 전세가랑 똑같은 수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돈 거의 들이지 않고 네.
전세를 하는 거고 또 월세도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는 이런 걸 전세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월세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네. 그래서 자 여기 월세 볼게요. 월세도 나오니까. 네. 자 월세가 23년에 1000에 35, 1000에 75, 1000에 50, 1000에 78. 자 이렇게 보니까 월세로 이거는 좀 1억에 35. 예, 1억에 35. 네, 그렇죠. 1억에 35.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환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월 환산 73만 원, 78만 원, 80만 원. 그러니까 한 75에서 80만 원 정도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월세가 지금 매물이 지금 하나 있어요. 하나. 근데 얼마예요? 1000에 90만 원. 오, 월세가 꽤 높네요. 1000에 90만 원.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계산을 두들겨 보면 네. 자, 한번 해 볼까요? 네, 네. 자, 우리가 2억 2천에 산다고 볼게요. 얘를 2억 2천에 낙찰 받는다고 볼게요. 그럼 1000만 원 보증금 빼야죠. 그렇죠. 그러면 2억 1000이죠. 네. 2억 1000. 자, 근데 90만 원이죠. 네. 그러면 90만 원 곱하기 12달. 그러면 1080만 원입니다. 네. 1년에 월세 들어오는 게. 네. 근데 우리가 얼마 주고 샀어요? 나누기 2억 1000. 그럼 수익률이 얼마예요? 5%입니다. 오. 자, 5%면 수익률이 만족스러워요? 안 만족스러워요? 뭐 괜찮다시는 분도 저는 안 있겠지만 만족스럽습니다. 조금 아쉽죠. 저는 안 만족스러워요. 자, 그러면 어때요? 뭘 바꿔야 돼요? 낙찰 가격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억 2천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기에서는. 네. 자, 그러면 만약에 한 2억으로 내가 낙찰을 받았다. 그럼 네. 수익률이 얼마로 바뀌는지를 계산해 볼게요. 네. 자, 2억에 받으면 1억 보증금 1000 빼면 1억 9천이죠. 예. 그렇죠. 네네. 네. 1080만 원. 네. 1080만 원 나누기 1억 9천. 그럼 수익률이 5.7% 정도 됩니다. 5.7%. 자, 5.7% 정도 되면은 지금 은행 이자보다는 확실하게 높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라면은 나쁜 투자는 아닐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노후를 좀 뭔가 해서 내가 한 2억 정도 내가 들여가지고 내가 월에 한 100만 원 가까운 내가 월세 네. 수익을 올리려고 하겠다. 뭐 이런 분들은 저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산들이 어때요?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있네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고 좀 더 여기서 진화가 되잖아요. 네. 자, 뭐가 가능하냐? 자, 보세요. 저희는 감정가, 최저가, 실거래가, 호가 이런 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이게 아파트가 됐건 오피스텔이 되었건 건물이 되었건 토지가 되었건 현재 이 물건이 현재 가격 대비해서 얼마나 메리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확인이 바로 가능하니까. 이런 게 기존의 경매 서비스에서 가능했을까요? 기존에는 되게 그 옛날 구식 UI에 네. 이렇게 그림으로 본다기보다는 텍스트로 봐야 되고 다 맞아요. 따로따로 확인을 해야 됐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경우도 건물이나 토지 같은 경우도 이게 사실 가격이 문제잖아요. 가격이. 네. 근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지금 이제 요쪽에 건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지금 기일 변경된 건데 얘가 지금 감정가가 202억입니다. 네. 그럼 이거를 내가 도대체 얼마에 입찰을 해야 되냐? 그죠. 이게 제일 어렵죠. 이게 어렵죠. 네. 자 근데 리치고에 딱 들어가면 저희 AI 추정가 실거래가 다 만들어놨잖아요. 자 지금 토지의 추정가가 얼마죠? 176억. 건물의 AI 추정가 얼마예요? 6.5억. 6.5억. 네. 그러면 합하면 얼마예요? 180 한 4억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202억이에요. 그럼 절대 안 하죠. AI 추정가 184억이라면 한 160억, 150억, 160억, 좀 많은 170억 이 정도 쓰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 근처에 이제 낙찰이 된 게 있는데, 자 이게 이제 233억인데 얘가 얼마에 낙찰이 됐냐면 201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30억 가까이, 32억이 더 싸게 됐네요. 그렇죠. 근데 얘가 AI 추정가가 얼마냐면요, 토지가가 200억이고요, 건물이 2억 5천입니다. 합하면 얼마예요? 202억 6천만 원. 낙찰가랑 어때요? 상당히 유사하죠. 거의 유사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이 이런 것까지 다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경매랑 결합이 되니까 너무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만들 거냐? 지금 그게 AI 추정가가 됐건 네. 호가가 됐건 실거래가 됐건 이런 가격 대비해서 지금 제일 매력 있는 물건 어디야? 뭐야? 그냥 바로 그냥 나오게 어디가 가격 메리트가 있다. 그러니까
경매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찾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기존의 경매 사이트에서는 못하죠. 일일이 들어와서 다 보고 그렇죠. 권리 분석하고 네. 주변의 시세 분석하고. 그렇죠. 근데 이거는 리치고 경매에서는 다 할 수 있다. 물론 리치고 경매가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테크 기술로 전부 다 네. 고도화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리치고 저희 트래픽을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경매가 지금 난리 났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 그러면은 네. 지금 말씀해주신 거 이런 걸로 네. 지금 매물이 한창 아파트 사람들 제일 관심 많은 아파트 매물 많은 게 대구잖아요. 네. 대구에 한번 좀 경매를 우리가 실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가볼까요? 네. 대구는 금매도 많은데 네. 경매로 얼마나 정말 싸게 할 수 있나? 일단 한번 통계 데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지금 경매가 많이 쌓이는지 아파트가 네. 아파트로 가보겠고요. 자 보니까 어때요? 최근에 와 대구에 지금 2003년이라 금융위기 때는 정말 엄청났네요. 그렇죠? 네네. 자 근데 지금은 최근 어떻죠? 다시 증가하고 있죠. 네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최근 한 5년만 보겠고요. 자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올해 한 5월달, 6월달에 고점 찍고 다시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대구에서도 여전히 증가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얘가 낙찰률, 매각률을 볼게요. 매각률이 어때요? 얘는 몇 프로예요? 40%. 40%. 아까 서울은 몇 프로였어요? 24%. 서울이 확실히 지금 네.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 대구는 매각률이 상당히 그래도 괜찮다. 100채가 나오면 한 30채에서 40채, 많게는 50채까지는 되고 있다. 이게 보이죠? 네. 자, 그러면은 대구로 한번 지도로 가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게 지도로 찾는 게 너무 편하더라고요. 왜냐면 입지랑 이런 걸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글자로만 보면은 이게 한눈에 안 들어오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필터를 아파트만 네. 아파트만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지금 이제 경매 건수가 나오죠. 네. 네. 저는 수성구는 너무 비싼 것 같고. 수성구는 비싼 것 같고. 네. 네. 저는 여기 중구 쪽에 좀 관심이 있는 중구 것 쪽. 같습니다. 네. 중구 쪽. 대구광역시청. 자, 이 중에서 이제 종료된 거는 빼고 진행이나 연기 중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세대수 아파트는 좀 세대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저는 한 300세대 이상. 네. 저는 300세대 미만은 좀 제가 비선호하다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필터를 걸면은 한눈에 딱 이 조건에 맞는 애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네네.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요 26평에 요게 이제 동대구 세무서 바로 옆에 그다음에 동대구 터미널이 이쪽에 있고요. 네. 그래서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요 아파트가 지금 이제 만촌동의 메트로 팔레스라는 아파트입니다. 얘가 지금 4억 2,400만 원에 지금 이제 요게 감정가랑 최저 입찰가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그럼 얘가 지금 가격이 얼마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최근 실거래가가 얼마였죠? 4억 5,500. 최저 호가가 근데 얼마예요? 4억. 4억입니다. 최저 호가가. 그리고 가격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와, 도대체 지금 이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진 거야 지금? 4억이면 언제적 가격이냐면요. 2015년 가격입니다. 자, 보세요. 15, 16, 17, 18, 20년 초까지도 4억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자, 근데 지금 최저 호가가 얼마냐면은 4억이에요. 매물이 7개 나와 있어요, 지금. 와, 그럼 거의 막 7, 8년 전 가격으로 지금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자, 이 가격이면 어때요?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진짜? 네. 이 정도면은 8년 전 가격이면 그럼요. 물가상승률만 생각해도 그러니까 야, 이것만 생각해도 이거는 그리고 요 한번 볼게요. 이게 네. 또 뭐가 되냐면 자, 이 아파트에 이제 학군이나 환계나 호재가 나와 있어요. 자, 초등학교 대구 상위 32%죠. 네. 근데 중학교가 어때요? 경신중학교. 경신중학교랑 경신고등학교가 보니까 대구에서 명문인가 봐요. 딱 네. 상위 2%, 상위 12% 나오죠. 학군이 굉장히 좋아. 학군이 좋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중고등학교니까 수요가 충분히 저는 있을 수 있다. 네. 자, 근데 호재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가 보니까 뭐 교통이나 생활은 뭐 보통인데 학군이 교육이 확실하게 좋다. 네. 자, 그래서 요게
요런 내용들을 이렇게 다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800세대 21년 차 이런 내용은 이제 한 방에 볼 수 있고 공시지가 추이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리치고 웹에서 이제 바로 다 확인이 가능한 거죠. 네. 자, 그다음에 자, 여기 이제 또 투자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예, 요거까지 이제 다 넣어 놓은 겁니다. 투자 체크리스트.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소유권이 있고 근저당권이 있는데 소멸 기준이 딱 있고 전부 다 지금 어때요? 권리가 다 소멸된다고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거를 저희가 또 다 AI로 다 분석을 해서 예, 이게 소멸되냐 안 되냐. 예, 그래서 낙찰자 인수금이 또 얼마가 있냐. 인수가 될 보증금이 없다. 예, 인수할 돈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권리적으로 이거는 깔끔한 물건이다. 그럼 네. 내가 낙찰받은 금액으로 끝나는 거다. 네. 그렇죠. 그래서 임차인 배당표도 이렇게 있는데 네. 임차인이 주식회사 M캐피탈 대부. 임차인이 대부회사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보증금이 500인데 배당 사유 후순위 전세권 배당금 500. 그래서 배당금 이제 받아간다 이거죠. 네. 자, 그리고 요 아파트가 이제 얼마나 이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격을 보니까 15, 16, 17, 18이니까 되게 메리트 있잖아요. 네네. 근데 과연 이게 소득 대비해서는 어떤지, 그다음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어떤지 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는 아직은 이제 앱에서는 조금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너무 이제 중요한 또 네. 지표다 보니까 아직은 앱에는 못 담았는데 네. 이게 이제 유료 버전 리치고 엑스퍼트에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네. 자, 이 아파트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입니다. 자, 얘가 지금 평균보다 낮죠. 네, 평균보다 네, 지난 낮아요. 평균이 125인데 지금 이 정도 수준이면은 119니까 어때요? 이때는 뭐 한 요때 2020년, 16년 요 정도 수준이에요. 16년 수준. 물론 더 떨어지면은 96, 97까지. 근데 지금 얼마예요? 119.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만약에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죠. 그러면 한 20 정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소득 대비한 지금 이 아파트 가격을 보니까 네. 얘가 지금 8밖에 안 돼요. 이 8은 언제적 수준이냐? 2014년이네. 야, 이거는 그럼 거의 2014년 중순. 자, 거의- 그러면 네. 자, 물론 여기까지 갈 수도 있지만 그거는 알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것만 보니까 아, 주택 구입 부담 지수나 PIR이 괜찮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아파트를 우리 덕현님은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4억 2,400에 나왔는데 예? 네. 내가 지금 최저가가 얼마예요? 4억. 4억이야. 그러면 자, 그런데 이 정도 가격이면 15, 16, 17년 가격이야. 네. 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물론 이 4억도 매력적이지만 네. 저거는 사실 지금 부동산가도 살 수 있는 가격이니까 맞아요. 그래도 뭐 한 3억 한 7천? 8천 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10%는 싸게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냐면 경매에 따른 이런 비용이 있잖아요. 아, 경매 비용이 있군요. 아니 일단은 그쵸. 이제 내보내려면 이사비라도 좀 주고 협상할 맞아요. 수도 있고 그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10%도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럼 한 3억 5천 정도는 돼야 아, 그래도- 그렇죠. 한 10에서 15% 이상 그 정도는 좀 돼야 어차피 나는 뭐 그 정도 했는데 낙찰이 안 되더라도 안 하면 돼요. 안 하면 되는 거. 안 하면 이런 돼요. 거 많으니까. 기다리면 돼. 그리고 또 문제는 뭐예요? 지금 시장 상황이 대구는 사실은 제가 그래서 24년에 주목할 지역 중에 제가 여러 개를 꼽았지만 그중에 제가 어디 꼽았어요? 인천이랑 대구 꼽았잖아요. 왜? 여기는 입주 물량 때문에 너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어. 아까 네. 서울 보니까 어때요? 별로 안 떨어졌어요. 서울은 안 떨어졌어. 근데 이제 경매물건 쌓이고 대구는 경매물건도 아주 많지는 않고 조금 늘지만 네. 근데 낙찰도 잘 되고 있어. 그 이유가 뭐냐? 싸요 안 싸요? 싸죠. 서울은 여전히 지금 2020년, 21년 가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대구는 2015년, 16년 가격까지 지금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메리트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네? 정말 대구 사시는 분들은 네. 야, 이게 별로 부담이 안 돼. 부담이 안 돼요. 그런 거군요. 차이가.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내년부터 지금 엄청난 기회가 온다. 24년부터. 네? 대표님 그럼 정말 지금 호가가 4억인데 이게 2015년 수준인데 네. 경매로 막 3억 5천에 정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받을 수 있죠. 아니 안 되면 안 하면 되잖아요. 아니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다. 경매의 가장 좋은 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결정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3억 5천에 사면은 이 가격이 언제적 가격인지 볼게요. 3억 5천에 만약에 샀다. 네, 3억 5천에 낙찰이 됐다. 3억 5천이다. 2014년 10월 달 가격이에요. 야, 그러면은 정말 저거는 정말 싸게 사는 거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 네. 문제는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는 되게 좋은 건데. 네. 자, 지금은 건축비가 네.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자, 지금은 30평대 아파트를 얘가 지금 84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도 30평대란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아파트를 짓는데 평당 지금 네. 공사비만 얼마 들어갈 것 같아요? 뭐 대구 뭐 7, 800 들지 않을까요? 그래도. 최소한 7, 800이죠. 한 네. 1000 정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거기에 땅값이랑 뭐 이것저것 하면 어떻게 돼요? 야, 그러면은 뭐 자, 그러면 그러니까는 3억대의 가격에 이쪽 동네에 새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할 것 저는 같아요. 저는 사실 그 개인적으로 가격에 대한 마지노선을 제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냐? 네. 건축비와 땅값을 포함한 그 원가 정도.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아무도 거기에 공급을 안 할 거거든요. 다시 올라올 겁니다. 또 시간 지나고 하면은. 네.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와 너무 매력이지 않아요? 이 정도면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그리고 진짜 이거는 제가 이걸 또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모든 부동산 컨텐츠들은 네. 김기훈을 포함해서 서울 위주로 합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사실은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지역에 나는 대구에 관심이 있다고. 그죠. 네? 근데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사람이 없죠. 그쵸. 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근데 데이터가 다 가지고 있는 김기훈을 할 수는 있는데 혼자서 200개가 넘는 시군구를 언제 혼자 다 하겠어요. 그쵸. 하나씩만 해도 1년에 하나 맞아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한 게 제가 엄청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네. 그래서 뭐냐면 나는 내 동네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제가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리치고의 데이터를 공급을 하고 네. 리치고 이런 활용법이나 이런 걸 내가 강의해 줄게. 하지만 뭐냐? 이런 컨텐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만의 또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그쵸. 내가 대구 수성구 살아. 그럼 내가 대구 수성구 막 다니고 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특히 공인중개사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런 리치고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본인의 어떤 인사이트를 활용을 해서 만약 이걸 만들었다. 그러면 그 어떤 부동산 전문가보다 그 사람이 쓴 게 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맞죠. 데이터가 기반이 된 상태에서 내가 그 지역 전문가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런 생각을 김기훈만의 리치고가 아니라 모두의 리치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가 양성을 시키면 네. 그런 분들이 이런 분석 리포트를 만들어서 리치고 안에 올리고 이거를 단돈 10,000원에 볼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위해서 내가 너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거를 컨텐츠를 만드는 컨텐츠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10,000원에 팔지만 이걸 500명, 1,000명이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왜? 대한민국 어떤 그런 게 없으니까 아예. 다 서울 얘기하고 나는 내가 대구가 궁금하다고 난 인천이 궁금하다고 난 지방이 궁금한데 왜 맨날 서울 얘기만 하니까 전체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이런 컨텐츠들을 지역별로 만들고 그러면 이것들이 수익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쵸. 10,000원짜리 500명이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컨텐츠 크리에이터한테 60% 줘요. 그럼 그분들은 더 열심히 하겠죠. 열심히 하겠죠.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지역별 이런 맞춤 부동산 컨텐츠를 리치고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지성을 결합을 해서 네. 이거를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너무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제가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지금 서울 수도권 혹은 대도시 위주로 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지방에 내가 사는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제가 대구 계신 분들에게 제가 희망의 메시지를 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너무나도 급격한 하락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시장은 뭐 이것도 아파트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무릎 정도까지는 저는 떨어졌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수도권 시장이 다시 한번 좀 충격파가 오면은 일시로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 충격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저 시방. 그리고 거기까지 되면은 뭐예요? 완전 발바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힘내시고 아마 2025년부터는 대구의 부동산 시장이 저는 좋아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고 아마 저도 뭐
내년에 어쩌면 저도 대구에 가서 부동산 투자를 할 수도 있으니까 네. 희망 잃지 마시고. 근데 이런 지역들이 대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차마 말을 못하지만 여기저기 수두룩 빽빽하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24년, 25년, 26년은 경매로 지금 한 번 올까 말까한 엄청난 기회가 온다. 엄청난 기회가 꼭 온다? 잡으십시오, 여러분들. 꼭.